자,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일단 우리가 1차 함수랑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점들을 이렇게 점들이 있어. 이렇게 점들이 모이면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을 다 했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점의 모임이야. 점의 모임. 점들을 모아놓은 거. 첫째 줄에 보이지? 첫째 줄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집합. 집합이라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 그냥 모아놓은 것들이 집합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집합이 그 정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임들이 집합이라고 하고요. 순서상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한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집합으로 일단은 어떻게 쓰냐 이건데 거기 나와 있어. 한 번만 보고 지나가면 돼. 이거 솔직히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순서쌍이니까 x, y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x는 아직 집합을 안 배워가지고 선생님 말로 설명해줄게. 한번 보고 지나가면 돼. 그래서 집합을 배울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이해가 잘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에서 이게 원소라는 표현이야. 원소. 자, 원소가 영어로 뭐더라? 원소는 이거잖아. 그래서 이 기호를 대문자로 쓰면 이거지?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은 약간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기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야. 그러니까 x는 정의역의 원소인데 그 x에서 정의역에서 x를 하나 꽂고 그거에 대한 y값.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이게 x에 우리 함수 지금 하잖아. 얘의 대응을 받는 y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x의 선택을 받은 y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x와 x, y, x, fx 요거의 순서쌍을 모아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프 집합으로 나타나면 이런 표현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프는 이제 거기 노란 색깔 보이지? 점을 잘 찍어야 돼. 정의역에서 x를 고를 건데 x가 6개밖에 없다 만약에 또는 3개밖에 없다 그럼 점 6개 자체가 그래프가 될 거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점을 2개를 찍어가지고 연결해 주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왜냐면 정의역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시수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몇 개만 찍어갖고 대략적인 실루엣이 보이면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딱 정의역이 점 몇 개, 딱 6개, 5개로 정해지면 그 점 5개만 찍어주면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풀면서 선생님이 또 다른 추가 설명할게요. 봐봐. 여기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야. 2개. 하나는 이미 찾았어. 원이 아니고 2차 함수. 이게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하나 찾았어요. 일단 이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이제 찾아야 돼. 나머지 중에 어떤 거가 될까? 어떤 거가 될까?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만족해야 돼? 짝이 한 개, 오직 하나야 된다. 뭐의 짝이? x의 짝이 한 개, x가 어떤 하나로만 가야 되잖아. 안 가도 안 되고 여러 개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제 이 특징을 가지고 그래프에서 빨리 판별하는 방법은 거기 왼쪽에 있어. 자, 밑에서 노란 색깔 보이지? 밑에 쪽에 자 따라서 거기 노란 색깔 보이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빨리 판별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안 하면은 일일이 다 확인해줘야 되거든. 1에 대한 짝꿍이 1개, 2에 대한 짝꿍이 1개, 3에 대한 짝꿍은 2개잖아. 3에 대한 짝꿍은 2개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에 대한 짝꿍은 하나잖아. x값. 근데 얘에 대한 짝꿍은 2개란 말이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한 짝꿍은 얘, 이 점에 대한 짝꿍은 얘. 그러니까 한 개씩만 나오잖아 지금. 이거에 대한 짝꿍은 얘. 근데 선생님 끊겨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한 짝꿍은 여기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는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얘가 되겠지. 얘에 대한 함수값은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이 일단 답이고, 자 4번도 약간 얘랑 비슷한 이유예요. 이 x에 대한 함수값을 찾았더니 양쪽으로 갈려. x값은 하나인데 y 값이 2개로 이렇게 갈린다는 얘기야. y1, y2로. 자,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된다 했다. 없어도 안 되고 여러 개라도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판별 안 하고 빨리 판별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려. 세로선. 거기서 뭐라고 설명이 되겠어요? y축의 평행.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어봅니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세로선을 그으면 얘는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한 개. 그래서 얘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세로선을 그었더니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아. 선을 계속 바꿔도 무조건 한 개만 걸치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 그래서 3번, 5번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라고? 빨리 판별하는 방법을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함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돼 있지.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할게. 항등 함수는 항등식, 그 항등이라 생각합니다. 항등식.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맞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우리 항등식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서 좌변에 같다 이렇게 했잖아. 좌변이 x면 우변도 x면 갖다지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거야. 무슨 얘기? 1은 1로 보내, 2는 2로 보내, 3은 3으로 보내. 이 얘기야. 그럼 숫자가 1, 2, 3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5는 어디로 보내? 0.5로 보내. 이런 뭐 이런 얘기예요. 루트 3은 어디로 보내? 루트 3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 이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어떤 거? 이거잖아. y는 equals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그 얘기야. 항등함수는 유일하다. 유일해. 딱 한 개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자, 그 다음 쉬운 거 4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떤 거냐면은 숫자만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야. 자, 1이 2로 가, 2도 2로 가, 3도 2로 가, 4도 2로 가, 5도 2로 가. 어떤 특정한 숫자로 꽂히는 거 얘기하는 거. 어떤 특정한 숫자로. 그럼 이 함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 y로, 그러니까 2로 다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상수함수는 그 변하지 않아. 1에 따라서 변하고 2에 따라서 변하고 3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하나로 고정됩니다. 상수함수. 상수, 숫자로 고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숫자로 고정. 자, 1대1이란 말이 뭐예요? 1대1. 1대1. 여기 1대1이랑 여기 1대1이 똑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자, 2번은 뭐냐면은 1대1 함수면서 위에 조건 만족해야 돼. 1대1 함수면서 다른 조건 하나를 더 추가로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위에 거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한 개면 한 개, 한 개면 한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있어. x에서 x로 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 1은 2로 가. 2는 3으로 가. 3은 1로 가. 이런 게 1대1 함수야. 자, 만약에 3이 3으로 가. 이거 함수 돼, 안 돼? x만 보래.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x만 보라 했잖아. x만 봤을 때 다 화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수는 돼. 근데 봐봐. 한 개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1대1 함수거든요. 1대1 함수는 하나하나. 1은 얘가, 2는 2 빼고 가야 돼. 그래서 1이랑 3으로 가야 되는데 3으로 갔어. 그러면 3은, 세 번째 3은 2가 선택한 3을 빼고 1로 가야 되는데 3으로 갔어. 그럼 이런 거는 1대1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한 번 해볼게. 이렇게 있다. 다른 걸로 가면 돼. 7이, 그러니까 C가 7로 갔어. B가 6으로 갔어. A가 8로 갔어. 다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게 1대1이 된다고요. 다 다른 곳으로 대응이 된다. 다른 값으로 대응이 된다.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수식으로 표현해야 돼. 우리 말로는 다 X가 다른 값이면 Y도 그 다른 값으로 다 가야 돼. 같은 값으로 겹치게 되면은 이게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말인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자, X값이 다르다고 하면은 자, 어떻게 된다? Y값도 달라야 된다. 자, X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Y값이 같아지면 이런 건 1대1 대응이 깨지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돼. 그 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떤 다른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돼. 자, 1대1은 뭐야? 요거지, 요거. 좀 전에 했던 거. 자, X값이 다르면은 Y도 달라야 돼. 이건데, 자, 추가 조건이 뭘까? 대응이라는 걸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뭘까? 이거야. 자, 요거랑, 선생님 봐봐.
자, 얘랑 얘랑이 거의 똑같으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어. 잘 봐봐. 자, 다 다른 데로 가요. x가 다르면 y가 다른 데로 가. 얘도 x가 다르고 y가 다른 데로 가요. 일단 1번 조건. 1대1은 둘 다 만족해. 1대1을 원투원이라 하거든.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쓸게. 이거 둘 다 1대1 대응, 1대1 대 1대1. 그럼 1대1은 되는데 1대1 대응도 되냐?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대응이고 하나는 대응이 아니야. 그럼 어떤 게 1대1 대응일까? 이게 1대1 대응이야. 대응. 1대1이면서 대응. 자, 얘는 1대1인데 대응은 아니야.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런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야?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대응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조건?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요. 자, 이 아이의 공역은 뭔데? 5, 6, 7, 8인데 치역은 6, 7, 8. 근데 남는 게 생기면 안 돼. 짝이 없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모든 게 다 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기 때문에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쉬운 거. 항등함수는 지 자신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는 이걸 그림을 보면 이 얘기야. 1은 1로 가, 2는 2로 가, 3, 3, 5, 이 얘기야. 그냥 쉽지? 쉽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얘기했지. 하나를 다 꽂히는 거. 어떤 특정한 숫자로 다 꽂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1대1 함수는 모두 x가 다르다고 하면 y값도 당연히 달라야 돼. 같은 거를 겹치는 게 생기면 안 돼. 그 얘기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겹치는 게 생기면 안 되는데 남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y가 남으면 안 돼. y가 남아 있으면 안 돼. 모두가 짝꿍은 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13번.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자, 얘 상수. 맞지? 그 다음에 얘는 항등. 거기까지 했어. 됐어요? 근데 항등함수 가만히 봐봐. 이거 어때? 하나 다 다른 값 가는 거 아니야? 1하고 2가 다르니까 함수값도 달라.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야.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항등이면서 이게 1대1로 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해. 자, 여기 또 설명 안 한 부분 194쪽에 거기 보면 노란 색깔이 보여요. 노란 색깔. 역시 그래프로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1대1 함수를 그래프로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x값이 달랐을 때 y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같은 걸로 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같은 걸로 가는 게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로 얘기하는 거야. 자, 어때? 만약 이렇게 2차 함수 생각해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x가 x1이 있고 x2가 있어. 분명히 두 개는 달라? 근데 한 y값으로 가잖아. 그럼 이 얘기야. x1하고 x2가 있어. 한 y값으로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1대1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 선을 그어보면 돼. 아까 함수 확인하는 거잖아. 함수를 확인하는 무슨 선을 그었어? 그러니까 세로 선을 그었잖아. 1대1임을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 무슨 선? 가로선을 그었을 때 뭐라고? 두 개에서 두 개, 한 개 말고 두 개 이상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1대1이 아니다. 알겠지? 가로선을 그어본다. 가로선, 다시 말해서 x축이 평행. 자, 가로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가로선을 그어볼게. 자, 그럼 얘 그래프 대충 어떻게 생겼어? 얘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로선을 그어봐. 아무리 그어도 한 점수로 만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되는 거야. 1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 얘도 아까 그려봤죠? 아까 안 그려봤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1대1은 했지만 그래프로 한 번 더 확인. 맞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런데 가로선을 그어 두 점에서 만나잖아. 가로선을 그어 두 점에서 만나. 2차 함수 함수는 되지만 1대1은 안 된다. 1대1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절대값 그래프 아직 안 배웠는데 0에서 꺾이는 거야. 0에서. 이거 나중에 할 거야. 그냥 이따 한번 드러나봐. 0에서 꺾이는 거.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양수가 됐다, 음수가 됐다 이러잖아. 지금 빨리 해볼게. 양수면은 x고 0은 한쪽에 넣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 얘가 양수면 x,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x. 그러면은 자, 양수면 이쪽이잖아. 이쪽이면 x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날려야지.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절대값 x의 그래프 이제 처음 봐서 나중에 가면 또 나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자,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도 지금 1대1이 아니다. 자, 그러면 뭐라 했어? 1대1 함수는 뭐뭐뭐. 1대1 함수는 기억, 니은. 그치?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니은. 그 다음에 함수 함수는 니은.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2차 함수, 절대값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특별한 이름 없어요. 그 다음 15분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F는 항등이고 G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어. G는 상수함수, F는 항등함수. 그러면 F에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얘는 아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가져. 됐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 G가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근데 2로 다 꽂히는 건데? 2도 2로 가지만 1도 2로 가고 5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그 말이야. 그럼 얘 3도 2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뜻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보내. 3을 3으로 보내는 함수고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하나도 다 꽂힌단 말이야. 2로 다 꽂힌 함수야. 그러니까 얘가 3이든 5든 100이든 뭐 1000이든 다 2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시 집합의 기호가 나와 있지만 집합의 기호가 나와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정의역을 모아놓고 공역을 모아놨는데 범위가 1부터 3까지고 5부터 9까지다 이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은 자 이제 이걸 식으로 푸는 거야. 자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되던지 이렇게 되던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만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잖아.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가로선을 그으면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그림만 돼. 그거를 다시 이제 무슨 얘기야? 1대1이 되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증가만 하던지 감소만 해야 돼. 증가만 하던지 감소만 해야지 증감이 바뀌는 순간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1대1은 그렇게 돼야 되고 대응은 뭐라 그랬어? 남는 게 안 생겨야 된다. 남는 거 뭐라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 쉽게 얘기해서 뭐여야 돼? 남는 게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럼 무슨 얘기야?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A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뭐야? 증가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증가만. A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 그치? 그러면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X축, Y축 생략했어. 근데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야. 그랬을 때 뭐야?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5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9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만 된다고. 여기만 해당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만 해당이 있다고. 이 부분만이 뭐가 된다?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밖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바깥에 값이 나오면 안 돼.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바깥 그러니까 5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나 9보다 큰 값이 나올 수는 없다고. 이해됐어요? 일단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려면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뭐라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1차 함수는 증가만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이런 형태. 그러면 작은 값을 넣었을 때 9가 나오는 게 아니라 5가 나와야지.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작은 값이 나오고 큰 값을 넣었을 때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3을 넣었을 때 9보다 큰 이 바깥의 반경으로 벗어나는 값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면 남는 값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풀면 된다. 연립하는 거예요. 자, 1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연립. 여기는 2는 3 됩니다. 보게 돼. 이런 것도 자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갈라져 있어. 함수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 이런 거 많이 보게 돼. 근데 1대1 대응해야 된단 말이야. 1대1 대응해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 그럼 일단 요 기준에서 봐봐.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뭐지? 1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겨서 얘가 지금 2x 플러스 1이야. 축 다 생략해서 얘처럼 축 다 생략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끊겨. x가 0이야. x가 0. x가 0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야. 근데 이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0보다 작을 때 요쪽이에요. 요쪽 그림인데 요쪽 그림이야. 요쪽 그림인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생겨야 돼?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증가,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증감이 바뀌면 안 된다 했잖아. 얘가 이미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그림은 이거 아니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흐름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증가해야 된다고.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증가의 모양으로 돼야 돼.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증가. 그럼 이거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 얘가 0보다 크다. 첫 번째 증가해야 되므로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했지. 그 다음에 대응이라는 조건은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공역 자체가 뭐야? 아무 얘기가 없잖아. 공역이 두 번째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공역 자체가 수 전체야. 시수 전체. 왜? 아무 얘기가 없잖아.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체크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체크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것처럼 이제 바깥을 벗어나는 경우는 체크해줄 필요는 없어. 근데 뭘 체크해야 돼? 뭘 체크? 이게 지금 0에서의 값이 중요한 거야. 0에서의 값이 끊기면 안 돼. 얘가 지금 증가긴 한데 그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림이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끊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끊기면 안 돼. 끊기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 연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끊겨 있진 않아. 이렇게 이제 제한이 있진 않아. 얘처럼 이렇게 뭐부터 뭐까지만 본다는 제한은 없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끊겨 있으면 안 돼. 왜? 이렇게 그림이 끊긴다는 얘기는 y값 우리가 생각하는 y값이잖아. y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 쳐.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요 구간은 끊겨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 또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어디가 문제야? x가 0일 때가 문제지. 자, x가 0일 때 값이 같아야 돼. x가 0일 때 값이 여기서 계산하면 1 맞지? 그 다음 밑에도 집어넣었을 때 네, 여기도 0 집어넣으니까 그냥 1 나오네?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해준 꼴이야. 확인을 해서 확인 완료. 딱히 여기서 뭐 어떤 값이 나오는 건 아니네. 지금 공격하고 치역이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대응이라는 게 되려면 x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어떤 a의 범위를 구하래. 왜냐면 a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1대1 대응이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첫 번째 1대1이어야 돼. 1대1이려면은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개 중에서 하나 알고 있는 거는 x가 0보다 클 때 이걸 알고 있어. 얘가 이미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감소하면 안 된다니까. 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해야 된다고. 거기서 A의 범위가 하나 나왔어. A의 범위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해야 될 조건은 대응이라는 조건인데 대응이라는 조건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어. 얘처럼 범위가 제한이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실수 전체란 얘기야. 얘기가 없으면. 그러면 치역도 실수 전체란 얘기고 체크해야 될 게 없고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0일 때 값만 한번 확인해줘야 된다. 왜냐면 끊어지지 않게끔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어봐. 왜냐면 여기 선생님 0 안 들어가요? 아니 0 안 들어가지만 구멍이 뚫린 이런 채로 되기 때문에 함수값은 어떻게 같은 거야. 이게 약간 극한값이랑 연결이 되는 개념이 그거는 이제 고2에서 할 내용이고 어쨌든 함수 0일 때 이게 두 개가 겹치게 나와야 돼. 겹치게.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1이고 여기도 0 집어넣으니까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체크만 했어. 여기서 걸러지는 뭐 그건 없어. 일단 그래서 답은 1번에서 구한 a가 2보다 작기만 하면 됐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x에서 x로 가는 함수일 때 자, 함수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대응표 x에서 x로 간대. 함수의 개수는 자, 이 그림을 이용하면 쉬워. 경우의 수 함수의 개수 경우의 수. 자, 함수는 어떻게 화살이 가기만 하면 되잖아. 함수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4개 중에 하나 아니야? 그치?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 하나도 다 가도 되잖아. 겹쳐도 된다고요. 가기만 하면 돼. 자, 4 이렇게 됩니다. 다 4가지씩. 이거 곱하면 돼.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자, 1대1 대응은 자, 똑같이 자, 1은 4가지 중에 하나 가는 거 아니야? 그치? 1은 4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 1이 만약에 2로 갔단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므로 자, 어떻게 2는 2로 갈 수 없어. 그럼 몇 가지? 3가지. 맞지?
자, 그럼 2가 만약에 4로 갔어요. 그러면은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제외해야 되잖아. 그래서 2. 하나씩 줄어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4팩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은 왜 확인 안 해줘도 되는 거냐면 어차피 나가는 게 없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대1임을 확인하면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 항등함수는 뭐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한 칸밖에 없지. 1, 2, 3, 4. 자, 1은 1로 가, 2는 2로 가, 3은 3으로 가, 4는 4로 가. 이렇게 이거 하나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1. 됐어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자, 1이 1로 갔는데 만약 1이 정해지면은 다 1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다 2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다 3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다 4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러니까 요거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지. 상수함수는 그렇게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풀이과정 밑에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고 원리 이해하면 돼. 이렇게 있어. 근데 A가 A로 가면 안 된대. A가 A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1대1 대응. 자, 그러면 A는 A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고를 수 있는 거는 네 가지지, 네 가지. A가 갈 수 있는 거는 일단 네 가지. 됐어요? 그럼 A가 만약에 B로 갔다. 그 다음 B가 고를 수 있는 거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뭐야. 간 거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네 가지지. 자, 그래서 B가 만약에 D로 갔어요. 그 다음에 C가 갈 수 있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B랑 D는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D가 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E가 갈 수 있는 거는 나머지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일단 4. A가 고를 수 있는 건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4팩이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4. 24 곱하기 4. 46, 96.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끝.